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한 시간입니다. 최근에 경제면 기사를 보면 공모주 청약 관련된 기사들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 당연히 열기가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최근 상황은 아주 펄펄 끓고 있죠. 관심 가지던 회사의 신규 상장, 투자자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주는 부분인데요. 기대가 큰 만큼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됐던 신규 상장 주식들 이야기하고 신규 상장주에 투자를 할 때 챙겨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기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볼 텐데요. 사실은 오늘 영상이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또 주변을 보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신규 상장주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청약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장일은 다가오는 18일이 첫 상장일이 될 예정인데요. 지난 10일에 이 회사의 공모주 청약이 끝났었는데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었는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게 됐습니다. 무려 63조 6천억이라는 돈이 이 회사의 청약 증거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많기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감이 좀 안 오네요. 이게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큰 규모의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코로나가 한창 이슈가 될 때 같은 SK그룹에서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을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시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한창 이슈여서 이 회사의 공모 이벤트가 당시에는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들어온 공모 금액은 30조 9천억 정도의 공모 금액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들어온 공모 금액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63조가 넘는 돈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잠시 잊었는데 반년 전에 아이돌 그룹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BTS의 소속사로 유명했던 빅히트라는 회사가 상장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런 빅히트 같은 경우도 상장 당시에 모은 금액이 58조 4천억 정도였으니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금액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게 된 건지 충분히 비교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카오게임도 공모 금액이 58조 5천억으로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적은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언론 기사에서는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을 두고 역대 최대의 증거금이 모였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채권금리 문제도 그렇고 주식시장 탄력도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종목도 많이 안 보이고 먹거리도 다양하지 않아서 이런 신규 상장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의 투기 심리를 알려주는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공모금이 모인 돈도 돈인데 공모주를 받겠다고 신청한 청약 신청 건수를 보시면 지금의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 사람들이 주식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청약 건수가 무려 239만 8천 건으로 앞전 회사들에 비하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청약이 신청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론 기사에서는 어떤 사람은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자식의 와이프에 장인 장모 친척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계좌를 1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 신규 계좌를 터서 청약 신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상장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공모주 청약은 일정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약 일정이 끝나고 상장일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회사의 신규 상장 시점을 노려서 한 주라도 더 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추천 방송이나 영상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많은 케이스가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상장 초기에 잘 매수해서 또 손빠르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벤트 기간이죠. 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처럼 당시의 뜨거운 시장 분위기에만 휩쓸려서 무턱대고 잘못 매수하게 됐을 땐 또 감당하기 힘든 큰 손실을 입는 게 신규 상장주 거래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된 초반 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부라든지 직장인들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접근을 피하시는 게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신규 상장주의 초반 빠른 주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도 힘들고 기업 내용도 잘 모르다 보니까 더 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주식 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일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서 투자해야 될 종목이 신규 상장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거래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할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할 내용은 신규 상장주의 주가는 상장할 그 당시가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한 논리인데요.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회사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장하고 싶은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외에 있던 기업이 신규 상장을 시도하는 시점은 보통은 그 기업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노려서 신규 상장을 시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장 분위기도 좋아서 주식시장에 돈도 많고 그리고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시장에서 큰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일 때 또 그 회사의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시점에 신규 상장 타이밍을 잡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래야지 더 높은 가격에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고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 코로나가 날리고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한창일 때 그럴 때 백신 기업이 상장하는 거하고 아무 그런 것도 없을 때 백신 기업이 상장하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기업 가치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가진 회사가 작년에 100만원 벌다가 올해는 200만원 벌고 내년에는 150만원을 벌 걸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면 올해 2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벌 때를 상장 시점으로 잡아서 상장을 시도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을 노리는 기업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그 기업의 상장 당시가 실적이 가장 좋은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장 당시의 공모가 역시도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말은 결국 신규 상장한 기업을 상장 당시에 바로 매수하게 되면 사실상 그 기업이 최고 실적을 기록한 그 상황에서 고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래에 더 성장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고점일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청약에 성공해서 미리 주식을 받으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새로 사시려는 분들은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더 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앞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참고로 앞에서 소개한 SK바이오팜하고 빅히트, 카카오게임즈가 상장된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화면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를 거래할 때 두 번째로 주의할 내용은 보호예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이 상장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그 기업에 미리 투자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그 기업이 상장된 이후로 일정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하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일종의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주가의 큰 변동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주주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짧게는 3, 4개월에서 보통은 6개월, 길게는 1년 전후까지도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규모의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보호예수 때문에 못 팔고 있던 대기 물량들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동시에 같은 시점에 몰려서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최근 1월에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500만 주 가량의 기간 보유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가 흐름도 대규모의 매도 물량을 못 이겨서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 종목에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보호예수 기간은 대주주부터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3개월부터 1년짜리까지 한 종목에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업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 꼭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 판단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된 종목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 보호예수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적어도 상장된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난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안전한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경험 많은 분들이야 단기 변동성을 노리고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안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매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도 많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데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변동성도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면서 투자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신규 상장 회사의 큰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익숙한 이름의 큰 회사, 유망할 것 같은 느낌만으로 어떤 회사가 신규 상장될 때 그때가 제일 쌀 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내놓는 입장에서는 제일 비싸게 값어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놓는 걸 수도 있겠죠. 거기에 바람몰이 하는 사람도 분명히 붙어 있겠죠.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